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드디어 제가 그 구독자가 7월 21일 이후로 현재 시점까지 407명이라는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첫 목표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점들이 있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과 틀리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단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서로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의견이 맞다거나 자신의 기준점에서 어떤 말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몇몇 보이고 계십니다. 그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합니다. 자, 제 그 시청자층과 그리고 악플 그리고 싫어요를 누르는 그 분포도가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는 비중이 약 7% 정도가 나오고요. 악플은 뭐 10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틀린 입장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싫어요와 악플을 다하는 분들의 특성, 성향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센 발언이나 아니면 좀 수위가 높은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경고장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객관적 생각과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방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결정사에서 등록을 거부당한, 그리고 즉 결정사의 등록이 불가능한 여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사에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38세 이상, 40대, 그리고 50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 만남 어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만남 어플에 뭐 사진이라든가 조건 뭐 이런 자료들 직접적으로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어플에서 소개받고자 하는 38세 이상의 여성들이 내거는 조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사진으로 스크린샷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으나, 왜냐면 제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만남 어플 중 여러 가지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썸땡땡 어플에서는 스크린샷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썸땡땡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조건입니다. 48세의 여성, 그리고 자가 보유는 표시하지 않고 있고요.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48세의 자영업을 하는 여성분의 조건이 남자의 조건, 잘생김, 무조건 잘생김, 그리고 경제적 여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남자,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면 자, 48세, 연령, 그리고 외모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정도의 외모와 사진. 근데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조건을 내걸까요? 자기 객관화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 대부분들이 요즘에 똑똑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거리를 걷다 보면 여자들에게 쩔쩔매거나, 그리고 여자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남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고 모든 것을 선물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는 행동을 나무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분들이 과연 결혼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많아지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성격 차이는 핑계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아직까지는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보십시오. 어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48세 또 38세 40세 이런 대부분의 여성들 중 초혼 싱글인 분들의 조건, 그분들의 조건은 외모는 준수하거나 그리고 인서울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기반이 완벽하게 되어 있거나 서울 자가 및 전세를 원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연령대가 결정사에 등록을 거부당하기 때문에 주로 모이는 곳이 만남 어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남 어플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죠.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큰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포르쉐를 끌고 다니면서 한강변 그리고 홍대 그리고 강남 등등에서 헌팅을 해서 원나잇까지 간 경우 그리고 클럽이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원나잇을 해서 250명에서 300명의 여성과 한국 여성과 잠자리 한 얘기를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조회수도 보니까 한 200만 조회수가 넘는 걸 봐서는 꽤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인터뷰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남자분의 말의 요점은 포르쉐만 끌고 다녀도 원나잇 할 수 있는 기회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려할수록 한국 여성을 꼬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자기가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여자를 만나봄으로써 느낀 점은 모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중 극히 일부만 정상적인 부분, 착한 여성이었지 착한 여성의 비율이 그만큼 낮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입니다. 대한민국의 1인 여성 가구 중 57% 이상이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신문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났지만 공학력자이든 저학력자이든 지금 요즘 추세가 2030 중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없다. 취업을 포기했다. 그리고 연로의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남성도 포함되고 여성도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저는 만약에 남성분들이 20대이실 경우 20대일 경우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이거나 아니면 지금 정규직이 아닌 프리타로 활동을 한다면 더더욱 본인의 수입이 적다면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본인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성을 선택하고 싶고 연애를 선택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다고 다 따라 하시면 결국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1인 여성 가구의 57% 이상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하를 번다고 했을 때 이런 여성분들과 만남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금수저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어플을 사용하는 38세 이상의 여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건, 결과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조건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결과적으로 왜 그런 조건들을 내세울까요? 한쪽에서는 도태남, 한남이 한남, 그리고
한남충이라고 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위계의식 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남자에게 의지해서 남자들의 도움으로 취집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본인도 그 역시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라면 차라리 본인에게 투자를 하고 본인에게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 애쓰는 게 미래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상장 폐지된 여자라면 어플에서도 그 조건을 내려놓고 한없이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또한 자신의 성욕 대상으로 여성들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건전한 삶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포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삶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중요도에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만남 어플이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본 여자 친구를 만날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플을 사용할 때 자기 본인 성격이 아이다, 그것도 극아이다, 극아이인 분이 상대편도 아이인 성향을 만난다면 그건 잘 진척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내성적이면 상대방은 조금 외향적인 부분, 외향적인 일본 여자친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플에서 만나면 MBTI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하더라도 채팅을 조금만 해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니면 내게 관심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말도 안 되는데 어플로 채팅을 하면서 번역기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답형이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손절하십시오.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플에서 만났을 때 일본 여자친구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좀 외향적인 부분, 이왕이면 한국 문화, K-팝, K-드라마 내지는 한국 문화와 한글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분들이 좀 유리하다. 성격도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채팅을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결정사에서 등록되지 않는 38세 이상의 여성들의 조건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 조건이 강하다. 물론 모든 여성은 아닙니다. 일부 괜찮은 분들도 있다. 가정하에 결정사에서 받아주지 않은 분들 역시 그분들이 만남 어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남자들에 대한 조건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그 남성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한국 여성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이 250명에서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원나잇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여자들이 많더라라는 게 오늘의 요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57%의 1인 여성 가구들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데 이분들은 연애도 해야 되겠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리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겠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38세가 넘도록 본인이 저축한 돈이 없거나 연로적으로 생활을 했거나 그리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살았거나 SNS를 보면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피해야 할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포가
어플만 보더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성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점이었습니다. 솔로 플랜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또 동반자 내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 같이 함께 여행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일본 현지에서 비행기 날짜나 티켓 날짜가 안 맞더라도 현지에서 제가 기다려서 만날 수도 있고 같이 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일본 자유여행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공지를 할 때 제가 오사카, 센다이, 도쿄 이런 여러 지역을 간다고 공지를 하면 혹시 함께 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와 스케줄이나 타이밍 맞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일본 가서 재미있는 추억을 여러분들과 쌓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고 현 시점에서 407명이 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조금 다소 지금은 현재 이렇지만 좀 유쾌하고 또 현장으로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 취지에 맞는 채널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일본과 일본 여자에 관해서 여러 정보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